안무가 뽑으셔야 돼요. 아니 여기는 핸드폰 2개 다들 서로 고르셔.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맞아. 지금 난리 났어요. 관심 장난. 받는 거 아니지? 아니. 2개 뽑으셔. 짠. 와. 이제 진짜 딱 영광입니다. 부럽다 그치? 내 건가? 내 거 아닌데? 내 거 아닌데? 후달려. 내 거 아닌데? 아 왜 자꾸 이렇게 해? 자. 잠깐만 있어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여서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김슬기 선생님께서 저희 채널에 워낙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여성에 있어서 사실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요새 선생님께서 각종 학회에서 비만 강의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엄청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몇 번. 오늘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슬기 선생님을 모시고 여성에 있어서 비만이 미치는 영향과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그래도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슬기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여러 번 불러주셔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고요. 많은 얘기를 하고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체질량 지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체질량 지수는 이제 BMI라고 해서 체중을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얘기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서는 이제 비만의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BMI 23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허리 둘레를 재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cm 이상이 되는 경우에 복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말랐는데 체지방만 많고 근육은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죠. 그런 경우 저는 나는 다 아니시겠지만 많아요. 다 많다고 할게요. 체질량 지수나 체중 자체로는 비만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배만 이제 볼록 나와 있다든지 하는 이제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비만들은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상으로는 그런 게 더 안 좋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전체적인 체중이 정상 체중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다. 비만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왜 비만이 질병으로 되어 있죠? 비만인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이제 대사증후군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그 이외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전체적인 사망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나 가임기 여성들에서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연관이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월경이 배란이 잘 안 되고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무월경이 이어지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는 이제 배란이 잘 안 되고 생리가 불규칙하니까 그런 배란 주기나 임신 시도하는 주기를 맞추기가 어려우면서 임신율이 이제 저하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난임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난임 환자에서도 똑같은 그런 난소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약을 이제 더 많이 써야 되고 약을 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낮게 됩니다. BMI 35 이상이 되게 되면 임신율이 60%, 30% 정도로 정상 체중에 비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그런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 AMH가 높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AMH가 높으면 과배란 자극을 할 때 약을 좀 낮게 쓰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너무 과자극이 될까봐. 네네. 근데 그런 환자들이 좀 비만이면 약을 오히려 더 높게 써야 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면 난포가 많기 때문에 그쵸.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제 용량은 약의 용량을 좀 낮춰서 하는데 비만인 경우에는 그 낮춘 거보다는 한 단계 조금 정도 높게. 조금 높여서 사용을 하고 마른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쓰면은 금방금방 많이 그쵸. 여러 개 자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한참을 써도 생각했던 것보다 안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량을 안 자라서 높이다 보면 나중에 또 확 자라서 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용량을 정하거나 이렇게 적용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가면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을 빼게 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요새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컨설팅만 했을 때는 살을 거의 빼오지 못하고 운동만 했을 때는 어떻고 식단했을 때 어떻고 이런 거 봤을 때 저희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 생식 건강에 있어서.
여자에 있어서 특히 이제 비만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 이외에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궁 내막암은 과체중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른데, 만약에 뭐 체중이 20kg 정도가 늘어났다 하면 자궁 내막암에 대한 그런 위험도는 한 10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만이 그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똑같은 이제 병기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그런 치료에 대한 예후도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을 수 있고, 검사도 더 자주 정기 검진을 철저히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 비만을 했었으니까. 언제요? 조금, 네? 맞아. 아, 그럴 때가 고등학생 있었나요? 때, 고등학생하고 전공의 때 제가 거의 100kg 육박했었는데 조금 심리적 위축이 된달까?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비만하면은 조금 심리적 위축이나 이런 심적인, 그렇죠. 미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부담을 느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비만이 있는 여성들은 뭐 우울증이나 그런 자살률 약간 이런 것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듣다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BMI가 극단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진짜 낮은 분들도 생리를 잘 안 하잖아요. 네네. 뭐가 더 나쁜가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고요. 사실 저체중인 것도 뭐 호르몬의 분비가 아예 안 돼서 그쵸. 에스트로겐이 이제 분비가 뭐 적고 호르몬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오래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비만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 저체중인 사람들이 오래 사는지를 봤을 때도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어떤 연구들에서는 이제 고도 비만보다 오히려 저체중이 더 안 좋다. 네. 오! 그 수명이 더 짧고 어떤 병에 대한 암이라든지 어떤 병에 대한 질환의 위험도, 생활의 질 이런 것도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저체중인 것도 당연히 안 좋다. 건강에 대해서는 약간 중간에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눈에 띄지 일단은, 않게. 저희 병원이 신사에 있다 보니까 연예인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외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네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다이어트 약들, 체중 감량을 하는 약들이 약간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쓰는 먹는 약도 쓰고 맞아. 그 다음에 주사도 맞고 맞아. 막 2배로 먹고 내가 3배로 맨날 먹고. 그러니까 도대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나는 이 몸매면 그냥 너무 즐겁게 살 것 같은데 뺄 데가 어디 있다고 빼시냐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도 LA 보면서 체중을 늘리시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맞아요.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도 비만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하거나 과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적절하게 의사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말라가지고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는 상태면 찌워야 되는데, 뺀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찌워야 왜 생리가 돌아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살을 극단적으로 빼면 진짜 아까워하시거든요. 한꺼번에 쫙 이제 예쁘게 잘 뺐는데 그거 다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억울해하시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올린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냥 지방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암들이 왜 늘어나는지. 비만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지방세포 자체가 전체적인 지방세포의 양이 많고, 그중에서도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도 어느 적당한 수준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많아져서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낭란소 증후군 예전에 저기 촬영을 했었을 때도 이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이 정도 설명드리는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살찌고 비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낭란소 증후군 환자에서 비만과의 연관성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낭란소 증후군에 대한 이제 기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주요한 기전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남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비만하고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만하지 않은 다낭란소 증후군 환자들도 많이 있지만, 비만인 경우에는 더 그런 정도가 더 심해지고 증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반드시 첫 번째로 꼭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다낭란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오시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서, 저도 LA에서 이제 비만 치료를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과정이, 다낭란소 증후군 환자분들을 이제 좋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비만 치료가 특히나 대학에서 보는 게 맞아요. 되게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알면서도 못하고 이러한 실정 때문에 말로만 계속 살 빼세요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리얼 용기를 죄송합니다. 약간 무리를 하면서 하고 있고 사실 뭐 대학에서의 여건들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낭란소 증후군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을 빼야 된다 이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맞아. 마른 사람들도 다 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에서 비해서 비만의 이제 유병률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낮고 다낭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도 이제 비만하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마른 다낭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당연히 이제 체중에 줄이는 거는 크게 효과가 없고요. 비만인 경우에는 5%에서 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무월경이라든지 이제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 이러한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가 체중 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중 감량의 속도는 얼마 정도 보세요? 일단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5에서 10% 정도를 이제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맞아. 거는 약간 몸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6개월 동안 한 10% 체중 감량하는 걸 일단 첫 번째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내가 살찌는 이유는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막 쭉쭉 빼버리는 사람 진짜 다시 금방금방 돌아오죠. 찌는 것 같아요. 진짜 공감을 들었거든요. 제가 완전 고무줄 몸무게여가지고 100까지 갔다가 80까지 갔다가 90까지 갔다가 80까지 갔다가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해보니까 그래도 그게 되는 게 어디야? 그렇죠. 안 되는 일단 사람들 근데 얼마나 이거 하는 거 갑자기 자체가 대단한 거죠. 나이 드니까 갑자기 안 돼요. 그치. 너 벌써 진짜 옛날엔 그러니? 됐는데 너무 급격하지 않게 서서히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TM이나 이제 여성 생식에 있어서 비만도 문제지만 폐경기에 맨날 환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5kg가 무조건 배로 찐다. 폐경과 비만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도 외래에서 첫 번째로 비만 관련해서는 다낭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제일 많고 갱년기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갱년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이 급격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 기초대사량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고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그런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그런 근육이 이제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일단 감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체중이 사실은 폐경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는데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지방의 분포 자체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될 때는 뭐 유방이라든지 이제 엉덩이 이런 데 이제 피하 지방이 이제 주로 분포를 하다가 에스트로겐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 이런 쪽으로 이제 지방의 분포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보다는 그런 내장 지방들이 여러 가지 대사적으로 안 좋은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체중이 설사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이제 분포가 달라지면서 여러 가지 대사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 늘 권정원 선생님과 저는 우리는 호르몬 치료 꼭 할 건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이 되게 고우시잖아요. 피부도 좋고. 그러면은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런 복부 비만이나 내장 지방률이 올라가는 걸 조금 억제할 수 있나요? 도움이 됩니다. 아하. 네. 꼭 그래서 해야지. 호르몬 치료를 할 때 호르몬을 먹으면 맞아요. 살이 찐다라고 살 이제 찐다. 걱정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갱년기 되면서 그 자체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게 많고 그렇죠.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체중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체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분포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장 지방이 이제 쌓이는 거를 줄여주고 근육량을 이제 보존하고 근육의 강도를 늘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체중이 똑같아도 어쨌든 그런 근육을 제외한 지방의 그런 양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대사량 같은 거나 골격근의 양도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폐경기에도 운동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겠군요. 당연히 네 중요하죠. 어머. 그 운동은 말고? 당연히 해야 되고 갱년기가 됐는데 이제 뭐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은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관절에 무리가 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운동을 권해드리고 너무 이제 고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고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운동을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경 호르몬 치료도 이제 체중 증가 많이 걱정하는데 피임약에 의해서 체중 증가하는 거 이것도 많이 걱정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약들에서 그런 약간 수분의 정체라든지 이런 거 일으키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약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약들에서는 이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4세대 피임약들은 오히려 체중이 더
1kg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임약도 그런 체중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호르몬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겁내면서 이제 뭐 살찌고 뭐 안 좋고 안 좋고 하는데 사실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내면 꾸준히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을 내도 돈을- 꾸준히 안 할 수 있어. 많은 정보를 준 것 같은데. 모르고 싶은데. 아니 궁금할 수 있잖아요 구독자분들은. 네.